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랑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어렸을 때는 서로의 집도 자주 드나들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이사를 가면서 소식이 끊겼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같은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신랑은 공대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요리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신랑이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고 저희는 저녁 후 만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대학교 때 중학교 동창을 만난 것부터가 약간 드라마 같기도 했고 20살 어린 마음이라 그런지 신랑에게 자주 눈길이 갔습니다. 제가 신랑을 짝사랑하기도 했지만 신랑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신랑이 군대를 다녀오고 저에게 고백 후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가 대학 때 친하게 지내서 그런지 편안한 느낌이 많았고 연애를 하면서도 큰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좀 해도 신랑이 워낙 착한 사람이다 보니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렇게 착하기만 한 신랑이 답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에 제가 신랑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 무렵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3일 밤낮을 신랑이 곁을 지켜주었고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와중에 신랑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그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고 나서 1년 정도 후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시댁과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제가 갖고 있지만 큰아버지께 맡겨뒀다고 신랑에게 계속 말을 했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보니 시댁에 인사만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시부모님이 본인들 편한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손님으로 온 거니까 편하게 쉬다 가. 네 어머니. 부모님이 안 좋은 일을 당하셔서 어떡해. 이런 대소사를 어른들이 같이 하셨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형제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구색은 다 맞춰야 돼. 주변에 시선도 있으니까. 혹시 보험금은 갖고 있니? 네? 보험금은 왜? 예물이랑 예단이랑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그렇지. 보험금은 원래 저희 큰아버지가 내고 있으셨어서 큰아버지가 다 갖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놓고 저희 부모님의 보험금을 이야기하는 시댁이 달갑지 않았고 저는 그날 저녁에 큰아버지께 전화를 하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저는 그때 뭐에 홀린 사람처럼 부탁을 해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큰아버지의 형제들까지 함께 상견례를 마치고 나니 예물이니 예단이니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라는 사람 참 치졸하게 굴더군요. 첫 제사 전날 오라고 하길래 회사를 다녀서 못 간다 말씀드렸더니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조상님 제사는 누가 지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신랑한테 말해서 밤 늦게라도 가겠다 했더니 왜 쉬는 애는 건드리냐고 뭐라 하시네요. 그럼 바로 가는 버스도 없는 시댁을 저는 어떻게 오고 가라는 말인지. 그래서 바로 가는 버스도 없는데 이 밤에 제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고 하니까 자고 내일 출근하라는 시어머니를 보며 어이가 없어서 신랑에게 말했고 신랑은 본인도 같이 밤에라도 가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오라고 소리 지르던 시어머님은 어디 가시고 둘 다 편히 쉬라네요. 그 다음날 제사를 지내러 시댁에 갔더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절 노려보던 모습이 아직도 서네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저희 집에 가족이 없으니 연휴 내내 쉬다가 가라는 시부모님이었는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들에 밥 먹으면서 술도 먹고 계속 설거지를 하는데 어디서 쉬라는 건지. 그래서 집에 가겠다고 하면 왜? 집에 아무도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열이 받아서 저도 가족 있다고 부모님 안 계셔도 형제랑 친척들 있다고 소리를 빽 질렀더니
그제야 신랑이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다독여서 집으로 갔고요. 며칠 미안하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그래도 먼저 사과 전화 드리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제가 사과라고 끝냈네요. 그러다 몇 년 전에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처음엔 시아버님이나 신랑을 톡톡 치는 정도였는데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때리게 되고 그 뒤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깜빡깜빡하는 그런 증상이요. 시아버님도 그런 시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는지 주말마다 저를 집으로 불러들여서는 시어머니를 보게 하고 외출을 해버리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랑 둘이 집에 있는데 저더러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너 왜 싫어하는지 아니? 네? 처음에 부모 잃었다고 해서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우리한테 돈 해주기 싫어서 돈 숨겼지? 우리가 그런 거 모를 것 같아? 그 돈으로 뭐 하려고? 사망보험금은 두둑히 받았어?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돈 어디다가 숨겼어? 그 돈 숨겼으면 집이라도 한 채 사오던가. 전세가 뭐야, 전세가. 너 그러는 거 다 부모 욕먹이는 거 알고 있니? 이제 식구인데 같이 나눠 쓰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어머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쉬지 않고 입을 쫑알쫑알거렸고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확 밀치고 나왔습니다. 몇 시간 뒤 신랑의 연락을 받고 제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넘어지면서 발을 접질러서 발목 있는데 깁스를 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냥 대화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들한테는 우리 아들이 최고라느니 뭐 그런 말만 반복하시고 시아버님께는 욕을 하고 저는 못 알아보다가 알아보면 지난번 얘기처럼 돈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저는 기억을 못 하셨어요. 그렇게 퇴원을 하고 집에서 한동안 모시면서 저는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은밀한 괴롭힘이 시작된 거죠. 저는 수시로 찾아가서 시어머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도 물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저를 볼 때마다 저희 집안 욕을 하고 꼬집으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너무 미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음식을 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와서 놀래킨 시어머니 때문에 칼을 떨어뜨릴 뻔한 적도 있거든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깝다, 아까워. 그렇게 말을 하며 뛰어가는 시어머니의 뒤로 가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꽉 누르고 저도 모르게 육두문자를 막 날렸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소름을 끼쳤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식사를 하실 때 누룽지라도 하려고 끓인 물을 가져왔는데 시어머니가 그 물잔을 들더라고요. 뜨겁다고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알아서 하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손을 놓쳐서 시어머니는 화상을 입었고 저도 물이 튀어서 약하게 데었어요. 가족들에게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다독여주고 신랑도 집에서 집안일도 본인이 더 열심히 하고 시아버님은 용돈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시어머님의 치매는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가족들과 먹으려고 사둔 샤인머스켓을 다 먹고 손으로 옷개면서 놀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이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를 꼬집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자주 저를 꼬집어서 저도 종종 꼬집거든요. 시어머니는 아프다며 울었고 저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습니다. 결국 집은 난장판이 되었고 저는 시어머니랑 다투느라 피곤해서 정리도 않고 쉬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왔고 헝클어진 머리에 널브러져 있는 절 보고는 시어머니께 가서 야단을 치셨어요. 며느리 고생 좀 그만 시키라고요. 그렇게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결국 신랑은 어머님을 요양센터에 보내자고 했어요. 요양센터로 간 시어머님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종종 찾아가면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거나 또 욕을 하는데 정말 봐도 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제 죽을 때까지 요양원에 박혀서 살아야겠지만 어찌나 마음 씀씀이가 더러운지 요즘도 정신이 들어오면
저희 부모님 보험금 얘기를 해요. 요양보호사들한테 물어보니 저희 어머님 거기서도 나름 진상이라 케어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야금야금 흰머리를 뽑는 척하면서 머리도 한 움큼씩 뽑고 오고 늘어난 살갗 쭉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